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요추천자 후 두통 예방 자세는요, 앙하위이다. 그 요추천자에게 누수되지 않기 위해서도 앙하위로 눕혀요.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는 자세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앙하위구나 맞추셔야 돼요. 치료 목적으로 미운수 목욕을 했어. 치료 목적이래요. 미운수 목욕 뭡니까?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미운수 목욕하는 거잖아요. 서해부, 겨드랑이, 경정맥 등의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 어떤 혈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 왜? 우리가 일반적인 침상 목욕을 할 때는요,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작은 데서 큰 데로 닦았잖아요. 하지만 열을 내리려면은 큰 혈관부터 빨리빨리 열 내려야 열이 팍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미온수 목욕을 시킨다는 거. 이 미온수 목욕은 목욕이 아니에요. 열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열을 내리는데 손발은 차게 해요? 따뜻하게 해요? 오히려 따뜻하게 하래요. 왜? 말초혈관이 따뜻해야 오히려 열이 떨어진대요. 치료 목적으로 미온수 목욕을 한다고 하면은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몇 번 반복해라? 3-4번은 해라. 3번은 반복해라. 그랬습니다. 미온수 스폰지 목욕 온도는요, 미온수 63 제가 이렇게 암기시켰었죠? 63은요, 30에서 33도입니다. 체온보다 더 낮잖아요. 그쵸? 20-30분 동안 열을 내리는 거예요. 큰 혈관부터 해라. 이게 중요해요. 전립선 수술 후 한동안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을 때 주의사항은요. 도뇨관은 잠글까요? 안 잠글까요? 오픈 더 도뇨, 잠그지 않는다. 도뇨관을 잠그면 소변이 안 빠지죠? 배가 팽만되고 아프겠죠? 전립선은 왜 생겨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호르몬, 결국은 남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유치도뇨할 때 주의사항. 여러분 유치도뇨가 뭔지 설마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일회성 도뇨는 단순 도뇨입니다. 소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을 빼고요. 유치도뇨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뇨관을 잠그지 않는다. 도뇨관을 꺾이지 않게 하죠. 눌렸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방광 아래에다가 소변 주머니를 놓습니다. 우리 링거 맞고 할 때는 항상 우리 몸보다 위에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 배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항상 감염 예방을 위해서 폐쇄형을 유지하고 일정 정도 소변이 찼어. 버리고 알코올솜으로 닦고 뚜껑 닫아줘야겠죠? 주기적으로 비워준다는 거. 전신마비로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 방법은요? 침대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이 가장자리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낮은 베개를 대고 머리를 감깁니다. 침상 가장자리로 옮긴다. 목에 낮은 베개를 댄다. 웨이도를 솜으로 막는다. 웨이도를 솜으로 막는다. 양쪽을 솜으로 다 막아요. 수건으로 눈을 덮어준다. 얼굴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미용실 가면은 이렇게 눈, 코, 입 삼각형으로 덮어주잖아요. 눈을 덮어주는 거예요. 혼돈된 환자가 주사바늘이나 삽입한 튜브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보호대는 뭐냐 그랬습니다. 혼돈된 환자라고 했지 애기라는 말은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장갑 보호대, 장갑 억제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소양증이 있어. 주사바늘을 빼지 않게 해야 돼. 근데 애기야, 소아야. 그러면요. 그때는 팔꿈치 보호대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팔을 쭉 펴라. 그러면 애기만 가능한 거예요. 소아요. 팔꿈치 보호대 같은 말 뭐죠? 주관절 보호대. 같은 말을 아셔야 됩니다. 팔꿈치 할 때는 알고 주관절 하면 모르면 안 돼요. 팔꿈치 보호대가 주관절 보호대고 이거는 애기만 할 수 있다는 거. 소아는 물론 장갑 보호대도 하고 팔꿈치 보호대도 하는데 팔꿈치 보호대를 하는 어른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킷 보호대, 재킷처럼 입어요.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나 진정대 투여한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재킷 보호대를 쓴다. 척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있을 때 뇌실의 압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까? 뇌수종이래요. 뇌수종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편하게만 들으세요. 그냥 뇌수종이 뭔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는 아닌데 뇌수종이 뭔지를 알기는 알아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뇌척수액이 하루에 한 500ml 정도 만들어져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뇌수종이 걸리면 소아인 경우는 뇌압이 상승해서 두개골이 팽창을 합니다. 소아들은 보통 선천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성인들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뇌척수액의 순환로가 막힙니다. 중풍에 의해서 척수액의 순환이 안 되면은 이게 막혀서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강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머리가 엄청 아프겠죠? 두통이 있고 구역질이 나고요. 이런 것이 바로 뇌수종이다. 애기들한테는 뇌압이 높아서 이 머리가 굉장히 붓고 어른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막 붓지는 않는다 이 정도요.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면 두개강 내의 압력이 내압이에요. 동맥압이 상승하는 어떤 반사가 일어난다? 쿠싱 반사 우리 배웠어요.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된다. 달덩이 같은 얼굴, 쿠싱 증후군 우리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쿠싱 반사는요. 수축기 혈압이 상승합니다. 120에 80에서 이 120 앞에 있는 요 수축기 혈압이요. 좌심방 좌심실에서 피를 쭉 짜주는 힘이잖아요. 이게 상승을 하면서 섬액이 온대요. 맥박은 원래 60에서 100회잖아요. 분당. 60회 이하를 섬액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섬액이 오고 호흡이 깊고 느려진다. 이게 바로 쿠싱 반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뇌척수액에 뭐가 문제가 있다.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 머리가 붓는다. 그러면 뇌 수종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오르는 쿠싱 반사가 일어난다. 뇌압 상승 간호 중요합니다. 뇌압이 상승했을 때 간호를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붓지가 않겠죠? 압력이 덜 상승되겠죠? 상체를 상승시킨다. 몇 도 정도? 15에서 30도 정도. 절대 안정한다.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정말 얼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과호흡을 해야 됩니다. 과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리고 바이탈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축 혈압이 높으면 쿠싱 반사가 온다고 했죠? 동공의 크기, 대광 반사를 확인해야 돼요. 의학 드라마에서도 환자들 의식 잃고 오면은 조그만 후레쉬로 눈알 검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광 반사예요. 뇌압 상승 간호는 대광 반사를 한다는 거, 뇌에 문제가 있으면 대광 반사를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수시로 의식 확인하고요. 변비 예방에 힘쓴다. 복압을 주의합니다. 힘주면 압력이 더 생기니까요. 가능하면 자극을 주지 않는다. 고삼투성 이뇨제. 삼투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몸 밖으로 이 붓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성인 간호 교과서의 팁 부분에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라는 게 있어요. 최근 국가고시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과거에 한번 나왔었대요. 글래스고우 이게 뭘까요? 혼수 척도래요.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식 상태의 평가 방법. 환자가 119 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외상이 어디를 입었을까? 두개골에 입었다? 팔에 골절 입었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리고 외상성 혼수, 뇌혈관 질환, 심정지 환자, 독성 물질로 온 환자. 이렇게 의식이 좀 없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예요. 우리 아프가 점수 역시도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1분에 한 번 재고 5분에 한 번 재고 총 2번을 재가지고 이 애기의 건강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우리가 평가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들이 의식이 없이 왔을 때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로 15개 항목을 측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내원하는 환자 글래스고 몇 점이야? 그랬을 때 7점이에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혼수 척도가 글래스고우라는 거 알고만 넘어가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과거에 아주 옛날에 나왔었다. 최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성 두통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장 먼저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뇌에 종양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두개강 내압의 4대 증상. 머릿속에 뇌압, 압력이 찼을 때 증상이요. 일단 두통이 와요. 구토가 오고요. 머리 둘레가 부종이 오고 또 쿠싱 반사. 그로 인해서 순환이 안 되니까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된다는 거.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섬액이 되고 호흡이 오히려 깊고 느려지는 게 쿠싱 반사라고 했어요. 보육기 내의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은 광선요법. 인큐베이터죠? 온도 몇 도죠? 30에서 32도. 굉장히 따뜻하죠?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한다. 욕창 환자 또는 발적 환자도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했죠. 의자에 앉아있는 환자는요?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영아의 기저귀가 발진됐을 때 중성빈으로 청결히 하고 기저귀를 자주 확인합니다. 피부가 겹치는 부위를 깨끗이 하고 촉촉하게 할까요? 건조시킬까요? 건조시키는 거예요. 발진하면은요, 건조시켜야 되고요. 욕창 환자 하면은요, 그 피부를 건조시킨다. 이거를 비교하셔야 돼요. 피부를 보습한다. 그것은
노인 피부가 약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서 보습시킨다 이런 의미이고요. 뭔가 발진 있고 욕창이 있을 때는 건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이지장이 소장이죠. 여기서 소화된 영양분이나 음식물을 흡수하는 곳이 어딜까요? 융모, 융털이에요. 털모자죠. 질식 분만 후 정상적인 질 분만 후 회복실로 옮겨진 경산부에게 우선 실시할 간호는요. 일단 질식으로 분만했어요. 출혈을 체크해야겠죠. 자궁 저부의 단단한 정도이다. 자궁 저부가 단단하다. 이거는 피가 지금 멈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아반회 분만 사기죠. 개구기, 태아만출기, 태반만출기, 회복기가 있어요. 회복기에는 산모의 출혈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자궁 저부를 마사지하기도 하고 얼음찜질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다 출혈을 확인하는 게 바로 회복기라는 거. 만성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결국 목적은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만성질환은 치료나 완치가 되는 게 아니죠. 항상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 후 기침이나 코풀기를 왜 제한하죠?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백내장은 눈 수술입니다.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코 풀어요. 기침해요. 눈에 압력이 뻑 갑니다. 그럼 수술한 부위가 잘못될 수 있어요. 안압 상승을 예방해야 된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힘주는 것도 좀 피해야겠죠. 안압 상승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울 때는 어떻게 눕죠, 여러분? 수위. 수술한 쪽을 위로 누워요. 이렇게 눕는데 이쪽 수술했어. 이쪽을 위로 눕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 수술을 했어. 귀가 만약에요. 수술을 했다고 하면 똑같이 귀 수술도 수 위에요. 수술한 쪽이 위인데 고름이 나와. 그러면 고름 있는 쪽이 아래쪽이에요. 아무리 수술을 했건 아프건 간에요. 농용 환자 그쪽이 무조건 아래쪽이라는 거. 원래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짚고 일어난다. 이게 포인트인데 농이 나온다고 하면 아픈 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추천자 후 두통 예방 자세는요. 앙하위이다. 그 요추천자에게 누수되지 않기 위해서도 앙하위로 눕혀요.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는 자세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앙하위구나 맞추셔야 돼요. 치료 목적으로 미운수 목욕을 했어. 치료 목적이래요. 미운수 목욕 뭡니까?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미운수 목욕하는 거잖아요. 서해부, 겨드랑이, 경정맥 등의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 어떤 혈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 왜? 우리가 일반적인 침상 목욕을 할 때는요.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작은 데서 큰 데로 닦았잖아요. 하지만 열을 내리려면은 큰 혈관부터 빨리빨리 열 내려야 열이 팍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미온수 목욕을 시킨다는 거. 이 미온수 목욕은 목욕이 아니에요. 열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열을 내리는데 손발은 차게 해요? 따뜻하게 해요? 오히려 따뜻하게 하래요. 왜? 말초혈관이 따뜻해야 오히려 열이 떨어진대요. 치료 목적으로 미온수 목욕을 한다고 하면은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몇 번 반복해라? 3-4번은 해라. 3번은 반복해라. 그랬습니다. 미온수 스폰지 목욕 온도는요. 미온수 63 제가 이렇게 암기시켰었죠. 63은요. 30에서 33도입니다. 체온보다 더 낮잖아요. 그쵸? 20-30분 동안 열을 내리는 거예요. 큰 혈관부터 해라. 이게 중요해요. 전립선 수술 후 한동안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을 때 주의사항은요. 도뇨관은 잠글까요? 안 잠글까요? 오픈 더 도뇨, 잠그지 않는다. 도뇨관을 잠그면 소변이 안 빠지죠? 배가 팽만되고 아프겠죠? 전립선은 왜 생겨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호르몬, 결국은 남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유치도뇨할 때 주의사항. 여러분 유치도뇨가 뭔지 설마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일회성 도뇨는 단순 도뇨입니다. 소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을 빼고요. 유치도뇨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뇨관을 잠그지 않는다. 도뇨관을 꺾이지 않게 하죠. 눌렸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방광 아래에다가 소변 주머니를 놓습니다. 우리 링거 맞고 할 때는 항상 우리 몸보다 위에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 배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항상 감염 예방을 위해서 폐쇄형을 유지하고 일정 정도 소변이 찼어. 버리고 알코올솜으로 닦고 뚜껑 닫아줘야겠죠? 주기적으로 비워준다는 거. 전신마비로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 방법은요. 침대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이 가장자리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낮은 베개를 대고 머리를 감깁니다. 침상 가장자리로 옮긴다. 목에 낮은 베개를 댄다. 웨이도를 솜으로 막는다. 웨이도를 솜으로 막는다. 양쪽을 솜으로 다 막아요.
수건으로 눈을 덮어준다. 얼굴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미용실 가면은 이렇게 눈, 코, 입 삼각형으로 덮어주잖아요. 눈을 덮어주는 거예요. 혼돈된 환자가 주사바늘이나 삽입한 튜브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보호대는 뭐냐 그랬습니다. 혼돈된 환자라고 했지 애기라는 말은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장갑 보호대, 장갑 억제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소양증이 있어. 주사바늘을 빼지 않게 해야 돼. 근데 애기야, 소아야. 그러면요. 그때는 팔꿈치 보호대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팔을 쭉 펴라. 그러면 애기만 가능한 거예요. 소아요. 팔꿈치 보호대 같은 말 뭐죠? 주관절 보호대. 같은 말을 아셔야 됩니다. 팔꿈치 할 때는 알고 주관절 하면 모르면 안 돼요. 팔꿈치 보호대가 주관절 보호대고 이거는 애기만 할 수 있다는 거. 소아는 물론 장갑 보호대도 하고 팔꿈치 보호대도 하는데 팔꿈치 보호대를 하는 어른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킷 보호대, 재킷처럼 입어요.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나 진정대 투여한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재킷 보호대를 쓴다. 척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있을 때 뇌실의 압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까? 뇌수종이래요. 뇌수종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편하게만 들으세요. 그냥 뇌수종이 뭔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는 아닌데 뇌수종이 뭔지를 알기는 알아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뇌척수액이 하루에 한 500ml 정도 만들어져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뇌수종이 걸리면 소아인 경우는 뇌압이 상승해서 두개골이 팽창을 합니다. 소아들은 보통 선천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성인들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뇌척수액의 순환로가 막힙니다. 중풍에 의해서 척수액의 순환이 안 되면은 이게 막혀서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강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머리가 엄청 아프겠죠? 두통이 있고 구역질이 나고요. 이런 것이 바로 뇌수종이다. 애기들한테는 뇌압이 높아서 이 머리가 굉장히 붓고 어른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막 붓지는 않는다. 이 정도요.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면 두개강 내의 압력이 내압이에요. 동맥압이 상승하는 어떤 반사가 일어난다? 쿠싱 반사 우리 배웠어요.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된다. 달덩이 같은 얼굴, 쿠싱 증후군 우리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쿠싱 반사는요. 수축기 혈압이 상승합니다. 120에 80에서 이 120 앞에 있는 요 수축기 혈압이요. 좌심방 좌심실에서 피를 쭉 짜주는 힘이잖아요. 이게 상승을 하면서 섬액이 온대요. 맥박은 원래 60에서 100회잖아요. 분당. 60회 이하를 섬액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섬액이 오고 호흡이 깊고 느려진다. 이게 바로 쿠싱 반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뇌척수액에 뭐가 문제가 있다.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 머리가 붓는다. 그러면 뇌수종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오르는 쿠싱 반사가 일어난다. 뇌압 상승 간호 중요합니다. 뇌압이 상승했을 때 간호를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붓지가 않겠죠? 압력이 덜 상승되겠죠? 상체를 상승시킨다. 몇 도 정도? 15에서 30도 정도. 절대 안정한다.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정말 얼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과호흡을 해야 됩니다. 과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리고 바이탈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축 혈압이 높으면 쿠싱 반사가 온다고 했죠? 동공의 크기, 대광 반사를 확인해야 돼요. 의학 드라마에서도 환자들 의식 잃고 오면은 조그만 프레쉬로 눈알 검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광 반사예요. 뇌압 상승 간호는 대광 반사를 한다는 거, 뇌에 문제가 있으면 대광 반사를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수시로 의식 확인하고요. 변비 예방에 힘쓴다. 복압을 주의합니다. 힘주면 압력이 더 생기니까요. 가능하면 자극을 주지 않는다. 고삼투성 이뇨제. 삼투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몸 밖으로 이 붓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성인 간호 교과서의 팁 부분에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라는 게 있어요. 최근 국가고시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과거에 한번 나왔었대요. 글래스고우 이게 뭘까요? 혼수 척도래요.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식 상태의 평가 방법. 환자가 119 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외상이 어디를 입었을까? 두개골에 입었다? 팔에 골절 입었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리고 외상성 혼수, 뇌혈관 질환, 심정지 환자, 독성 물질로 온 환자. 이렇게 의식이 좀
없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예요. 우리 아프가 점수 역시도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1분에 한 번 재고 5분에 한 번 재고 총 2번을 재가지고 이 애기의 건강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우리가 평가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들이 의식이 없이 왔을 때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로 15개 항목을 측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내원하는 환자 글래스고 몇 점이야? 그랬을 때 7점이에요.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혼수 척도가 글래스고우라는 거 알고만 넘어가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과거에 아주 옛날에 나왔었다. 최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성 두통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장 먼저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뇌에 종양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두개강 뇌압의 4대 증상. 머릿속에 뇌압, 압력이 찼을 때 증상이요. 일단 두통이 와요. 구토가 오고요. 머리 둘레가 부종이 오고 또 쿠싱 반사. 그로 인해서 순환이 안 되니까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된다는 거.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섬액이 되고 호흡이 오히려 깊고 느려지는 게 쿠싱 반사라고 했어요. 보육기 내의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은 광선요법. 인큐베이터죠? 온도 몇 도죠? 30에서 32도. 굉장히 따뜻하죠?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한다. 욕창 환자 또는 발적 환자도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했죠. 의자에 앉아있는 환자는요?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영아의 기저귀가 발진됐을 때 중성빈으로 청결히 하고 기저귀를 자주 확인합니다. 피부가 겹치는 부위를 깨끗이 하고 촉촉하게 할까요? 건조시킬까요? 건조시키는 거예요. 발진하면은요, 건조시켜야 되고요. 욕창 환자 하면은요, 그 피부를 건조시킨다. 이거를 비교하셔야 돼요. 피부를 보습한다. 그것은 노인 피부가 약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서 보습시킨다. 이런 의미이고요. 뭔가 발진 있고 욕창이 있을 때는 건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이지장이 소장이죠. 여기서 소화된 영양분이나 음식물을 흡수하는 곳이 어딜까요? 육모. 융털이에요. 털모자죠. 질식 분만 후 정상적인 질 분만 후 회복실로 옮겨진 경산부에게 우선 실시할 간호는요. 일단 질식으로 분만했어요. 출혈을 체크해야겠죠. 자궁 저부의 단단한 정도이다. 자궁 저부가 단단하다. 이거는 피가 지금 멈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아반회 분만 사기죠. 개구기, 태아만출기, 태반만출기, 회복기가 있어요. 회복기에는 산모의 출혈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자궁 저부를 마사지하기도 하고 얼음찜질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다 출혈을 확인하는 게 바로 회복기라는 거. 만성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결국 목적은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만성질환은 치료나 완치가 되는 게 아니죠. 항상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 후 기침이나 코풀기를 왜 제한하죠?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백내장은 눈 수술입니다.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코 풀어요. 기침해요. 눈에 압력이 뻑 갑니다. 그럼 수술한 부위가 잘못될 수 있어요. 안압 상승을 예방해야 된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힘주는 것도 좀 피해야겠죠. 안압 상승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울 때는 어떻게 눕죠, 여러분? 수위. 수술한 쪽을 위로 누워요. 이렇게 눕는데 이쪽 수술했어. 이쪽을 위로 눕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 수술을 했어. 귀가 만약에요. 수술을 했다고 하면 똑같이 귀 수술도 수 위에요. 수술한 쪽이 위인데 고름이 나와. 그러면 고름 있는 쪽이 아래쪽이에요. 아무리 수술을 했건 아프건 간에요. 농용 환자 그쪽이 무조건 아래쪽이라는 거. 원래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짚고 일어난다. 이게 포인트인데 농이 나온다고 하면 아픈 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추천자 후 두통 예방 자세는요. 앙하위이다. 그 요추천자에게 누수되지 않기 위해서도 앙하위로 눕혀요.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는 자세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앙하위구나 맞추셔야 돼요. 치료 목적으로 미운수 목욕을 했어. 치료 목적이래요. 미운수 목욕 뭡니까?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미운수 목욕하는 거잖아요. 서해부, 겨드랑이, 경정맥 등의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 어떤 혈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
왜? 우리가 일반적인 침상 목욕을 할 때는요,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작은 데서 큰 데로 닦았잖아요. 하지만 열을 내리려면은 큰 혈관부터 빨리빨리 열 내려야 열이 팍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미온수 목욕을 시킨다는 거. 이 미온수 목욕은 목욕이 아니에요. 열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열을 내리는데 손발은 차게 해요? 따뜻하게 해요? 오히려 따뜻하게 하래요. 왜? 말초혈관이 따뜻해야 오히려 열이 떨어진대요. 치료 목적으로 미온수 목욕을 한다고 하면은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몇 번 반복해라? 3-4번은 해라. 3번은 반복해라. 그랬습니다. 미온수 스펀지 목욕 온도는요. 미온수 63 제가 이렇게 암기시켰었죠. 63은요. 30에서 33도입니다. 체온보다 더 낮잖아요. 그쵸? 20-30분 동안 열을 내리는 거예요. 큰혈관부터 해라. 이게 중요해요. 전립선 수술 후 한동안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을 때 주의사항은요. 도뇨관은 잠글까요? 안 잠글까요? 오픈 더 도뇨, 잠그지 않는다. 도뇨관을 잠그면 소변이 안 빠지죠? 배가 팽만되고 아프겠죠? 전립선은 왜 생겨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호르몬, 결국은 남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유치도뇨할 때 주의사항. 여러분 유치도뇨가 뭔지 설마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일회성 도뇨는 단순 도뇨입니다. 소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을 빼고요. 유치도뇨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뇨관을 잠그지 않는다. 도뇨관을 꺾이지 않게 하죠. 눌렸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방광 아래에다가 소변 주머니를 놓습니다. 우리 링거 맞고 할 때는 항상 우리 몸보다 위에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 배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항상 감염 예방을 위해서 폐쇄형을 유지하고 일정 정도 소변이 찼어. 버리고 알코올솜으로 닦고 뚜껑 닫아줘야겠죠? 주기적으로 비워준다는 거. 전신마비로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 방법은요? 침대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이 가장자리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낮은 베개를 대고 머리를 감깁니다. 침상 가장자리로 옮긴다. 목에 낮은 베개를 댄다. 웨이도를 솜으로 막는다. 웨이도를 솜으로 막는다. 양쪽을 솜으로 다 막아요. 수건으로 눈을 덮어준다. 얼굴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미용실 가면은 이렇게 눈, 코, 입 삼각형으로 덮어주잖아요. 눈을 덮어주는 거예요. 혼돈된 환자가 주사바늘이나 삽입한 튜브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보호대는 뭐냐 그랬습니다. 혼돈된 환자라고 했지 애기라는 말은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장갑 보호대, 장갑 억제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소양증이 있어. 주사바늘을 빼지 않게 해야 돼. 근데 애기야, 소아야. 그러면요. 그때는 팔꿈치 보호대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팔을 쭉 펴라. 그러면 애기만 가능한 거예요. 소아요. 팔꿈치 보호대 같은 말 뭐죠? 주관절 보호대. 같은 말을 아셔야 됩니다. 팔꿈치 할 때는 알고 주관절 하면 모르면 안 돼요. 팔꿈치 보호대가 주관절 보호대고 이거는 애기만 할 수 있다는 거. 소아는 물론 장갑 보호대도 하고 팔꿈치 보호대도 하는데 팔꿈치 보호대를 하는 어른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킷 보호대, 재킷처럼 입어요.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나 진정대 투여한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재킷 보호대를 쓴다. 척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있을 때 뇌실의 압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까? 뇌수종이래요. 뇌수종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편하게만 들으세요. 그냥 뇌수종이 뭔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는 아닌데 뇌수종이 뭔지를 알기는 알아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뇌척수액이 하루에 한 500ml 정도 만들어져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뇌수종이 걸리면 소아인 경우는 뇌압이 상승해서 두개골이 팽창을 합니다. 소아들은 보통 선천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성인들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뇌척수액의 순환로가 막힙니다. 중풍에 의해서 척수액의 순환이 안 되면은 이게 막혀서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강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머리가 엄청 아프겠죠? 두통이 있고 구역질이 나고요. 이런 것이 바로 뇌수종이다. 애기들한테는 뇌압이 높아서 이 머리가 굉장히 붓고 어른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막 붓지는 않는다. 이 정도요.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면 두개강 내의 압력이 내압이에요. 동맥압이 상승하는 어떤 반사가 일어난다? 쿠싱 반사 우리 배웠어요.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된다. 달덩이 같은 얼굴, 쿠싱 증후군 우리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쿠싱 반사는요. 수축기 혈압이 상승합니다. 120에 80에서 이 120 앞에 있는 요 수축기 혈압이요.
좌심방 좌심실에서 피를 쭉 짜주는 힘이잖아요. 이게 상승을 하면서 섬액이 온대요. 맥박은 원래 60에서 100회잖아요, 분당. 60회 이하를 섬액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섬액이 오고 호흡이 깊고 느려진다. 이게 바로 쿠싱 반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뇌척수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 머리가 붓는다. 그러면 뇌 수종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오르는 쿠싱 반사가 일어난다. 뇌압 상승 간호 중요합니다. 뇌압이 상승했을 때 간호를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붓지가 않겠죠? 압력이 덜 상승되겠죠? 상체를 상승시킨다. 몇 도 정도? 15에서 30도 정도. 절대 안정한다.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정말 얼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과호흡을 해야 됩니다. 과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리고 바이탈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축 혈압이 높으면 쿠싱 반사가 온다고 했죠? 동공의 크기, 대광 반사를 확인해야 돼요. 의학 드라마에서도 환자들 의식 잃고 오면은 조그만 후레쉬로 눈알 검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광 반사예요. 뇌압 상승 간호는 대광 반사를 한다는 거, 뇌에 문제가 있으면 대광 반사를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수시로 의식 확인하고요. 변비 예방에 힘쓴다. 복압을 주의합니다. 힘주면 압력이 더 생기니까요. 가능하면 자극을 주지 않는다. 고삼투성 이뇨제. 삼투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몸 밖으로 이 붓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성인 간호 교과서의 팁 부분에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라는 게 있어요. 최근 국가고시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과거에 한번 나왔었대요. 글래스고우 이게 뭘까요? 혼수 척도래요.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식 상태의 평가 방법. 환자가 119 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외상이 어디를 입었을까? 뭐 두개골에 입었다? 팔에 골절 입었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리고 외상성 혼수, 뇌혈관 질환, 심정지 환자, 뭐 독성 물질로 온 환자. 이렇게 의식이 좀 없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예요. 우리 아프가 점수 역시도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1분에 한 번 재고 5분에 한 번 재고 총 2번을 재가지고 이 애기의 건강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우리가 평가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들이 의식이 없이 왔을 때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로 15개 항목을 측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내원하는 환자 글래스고 몇 점이야? 그랬을 때 7점이에요.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혼수 척도가 글래스고우라는 거 알고만 넘어가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과거에 아주 옛날에 나왔었다. 최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성 두통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장 먼저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뇌에 종양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두개강 뇌압의 4대 증상. 머릿속에 뇌압, 압력이 찼을 때 증상이요. 일단 두통이 와요. 구토가 오고요. 머리 둘레가 부종이 오고 또 쿠싱 반사. 그로 인해서 순환이 안 되니까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된다는 거.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섬액이 되고 호흡이 오히려 깊고 느려지는 게 쿠싱 반사라고 했어요. 보육기 내의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은 광선요법. 인큐베이터죠? 온도 몇 도죠? 30에서 32도. 굉장히 따뜻하죠?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한다. 욕창 환자 또는 발적 환자도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했죠. 의자에 앉아있는 환자는요?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영아의 기저귀가 발진됐을 때 중성빈으로 청결히 하고 기저귀를 자주 확인합니다. 피부가 겹치는 부위를 깨끗이 하고 촉촉하게 할까요? 건조시킬까요? 건조시키는 거예요. 발진하면은요, 건조시켜야 되고요. 욕창 환자 하면은요, 그 피부를 건조시킨다. 이거를 비교하셔야 돼요. 피부를 보습한다. 그것은 노인 피부가 약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서 보습시킨다. 이런 의미이고요. 뭔가 발진 있고 욕창이 있을 때는 건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이지장이 소장이죠. 여기서 소화된 영양분이나 음식물을 흡수하는 곳이 어딜까요? 육모. 융털이에요. 털모자죠. 질식 분만 후 정상적인 질 분만 후 회복실로 옮겨진 경산부에게 우선 실시할 간호는요. 일단 질식으로 분만했어요. 출혈을 체크해야겠죠. 자궁 저부의 단단한 정도이다. 자궁 저부가 단단하다. 이거는 피가 지금 멈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아반회 분만 사기죠. 개구기, 태아만출기, 태반만출기, 회복기가 있어요. 회복기에는 산모의 출혈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자궁 저부를 마사지 하기도 하고 얼음 찜질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다 출혈을 확인하는 게 바로 회복기라는 거. 만성,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결국 목적은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만성질환은 치료나 완치가 되는 게 아니죠. 항상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 후 기침이나 코풀기를 왜 제한하죠?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백내장은 눈 수술입니다.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코 풀어요. 기침해요. 눈에 압력이 뻑 갑니다. 그럼 수술한 부위가 잘못될 수 있어요. 안압 상승을 예방해야 된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힘주는 것도 좀 피해야겠죠. 안압 상승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울 때는 어떻게 눕죠, 여러분? 수위. 수술한 쪽을 위로 누워요. 이렇게 눕는데 이쪽 수술했어. 이쪽을 위로 눕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 수술을 했어. 귀가 만약에요. 수술을 했다고 하면 똑같이 귀 수술도 수 위에요. 수술한 쪽이 위인데 고름이 나와. 그러면 고름 있는 쪽이 아래쪽이에요. 아무리 수술을 했건 아프건 간에요. 농용 환자 그쪽이 무조건 아래쪽이라는 거. 원래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짚고 일어난다. 이게 포인트인데 농이 나온다고 하면 아픈 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